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연장을 시켰는데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한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인간을 지으시는데 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안에 인간을 지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좀 적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형상의 연합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으로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만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또 인간이 완전하지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둘로 나눠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둘이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보세요. 여기에 좀 비밀이 있는데 처음에 한 완전한 생명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생명 인간이 하나님과 그 인간과 완전한 교제 안에 살았어요. 아담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관계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늘 내가 짐승을 모두 보낼 테니 네가 이름들을 지어주어라. 그래서 아담이 그래 이브가 나오기 전에 이 짐승들의 이름을 다 주어졌어요. 그 우리가 reason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라이프 퍼포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고자 하는 삶의 길이 있지요.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같이 더불어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자 남자가 나눠졌으면 그 한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와 남편이 나눠졌지만 둘이 한 길을 가게 되어 있고 그 한 길을 가면서 둘이 합쳐서 그 사역을 이루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파트가 다르니까 그 하나 된 둘이 서로 남자는 남자가 책임져야 할 파트가 있고 여자는 여자가 책임져야 할 파트가 있어요. 그렇다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만 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만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하나 된 것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 안에서 남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지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둘이 사랑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몸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몸이 하나가 되면 마음과 몸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원래의 한 모습으로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합쳐졌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마음과 몸이 합쳐져서 계약이 맺혀진 거예요.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깨어질 수 없어요. 예. 설령 둘이 육체적으로 끊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관계가 깨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본 그래서 다시금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인간이 하나가 완전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마지막 날이 끝나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 제도가, 결혼의 제도가 완성된 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의 연합이 원리스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의 구조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하는 연합. 두 번째는 위치적인 면에서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연합되어 있는 연합. 세 번째는 관계적인 면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완전한 사랑의 삶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실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계획의 원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인간들에게 서로 사랑 가운데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가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것은 여시면 10페이지에 세 번째로 결혼의 발전 과정을 먼저 보고 오늘 커플이 이따가 오셨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빨리 시간을 해서 좀 더 51번 네, 자 하겠습니다. 결혼 발전의 과정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처음처럼 살아갈 수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아니 저 사람은 내가 결혼했을 때 사람하고 너무 다릅니다. 라든지 왜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지 못하고 이렇게 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가정을 보면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주위에 결혼 오래 생활한 사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비슷하게 시작하잖아요. 아주 막 뜨겁게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시들시들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봐보면 뭐 가면은 뭐 할 때마다 그냥 서로 그냥 말다툼하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뭐 결과가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반서 23장 3절에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든든해진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지혜롭고 아주 영악하게 이렇게 가정을 잘 지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결혼은 성숙한 결혼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잘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잔디밭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서 브라운 색깔이 되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물을 잘 주고 이렇게 해야 그 푸르게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그냥 뭐 시간이 뭐 해결해 주겠지 하고 이렇게 놔두면 그게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입 단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결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무지하여 결혼 생활을 망가뜨립니다. 그들은 결혼의 역동성을 알지 못하고 결혼의 변천 과정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기 줄 치세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결혼의 바른 정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미성숙한 사람이 함께 남은 여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미성숙한 사람,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삶을 같이 사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만나서 살지만 그때는 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죠. 모든 게 다 로즈 가든처럼 이렇게 잘 뭐 될 것 같죠.
그러나 왜 그게 안 되냐면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인간의 가장 특징은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일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혼의 삶도 정확하게 알려면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 다른 관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두 사람이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왜? 저 사람은 저기 살고 나는 여기 살고 가끔 한 번씩 만나서 하이하고 좋은 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같은 공간을 나누기 시작할 때 자기중심적인 두 사람이 계속 부딪혀지는 것은 이제 뻔한 이야기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 결혼 이거 잘못했나 봐. 이거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정의는 물론 뭐 선남선녀, 뭐 젊은 그런 남자들이 여자들이 참으로 기쁜 사랑 가운데 둘이 살고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주 브라이트하고 아주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이에요. 예. 아니 뭐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옛날에 결혼할 때 그랬죠. 결혼하면 뭐 다 좋을 줄 알았죠. 한마디 하시네. 그래. 그러나 정확한 데피니션을 봐야 해요. 두 미성숙한 죄성을 가진 자기중심적인 두 미성숙한 사람이 같이 삶을 나누어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두 미성숙한 사람들이 완성된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이게 결혼입니다. 미성숙한 자기중심적인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완성된 삶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이게 결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 아니 그게 어떻게 가합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길을 찾아요. 그 길을 못 찾으면 결혼이 아주 그냥 다충우돌하면서 그냥 막 그냥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의 초기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서로에 대한 무한한 사랑 가운데 상대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같은 구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타협을 거부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나아가 이런 상처들은 결국 결혼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은 튼튼하지나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 생활에 바른 이해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결혼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단계는 허니문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좋죠. 너무 좋죠. 예. 허니문 생각만 하면 그래도 비시지 웃음이 나오잖아요. 예. 허니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갈등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를 안 거쳐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만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아마 여기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또 경험하실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허니문 단계를 보면 결혼의 부부관계를 아가서에 솔로몬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남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가시덤불 속에 핀 날이 있고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그러니까 세상의 절반이 여자 아닙니까? 세상의 절반이 남자예요. 그 중에서도 자기 눈에 띄는 여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이야기와 똑같이 She is my best. 그렇게 눈에 그때는 그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경험해봤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면은 누구나 서나 뭐 앉으나 뭐 완전히 이렇게 그냥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남 이야기하는 것도 잘 안 들리고 그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리고 이렇죠. 네. 그랬더니 또 여기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에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남자의 여자에 대한 그런 지극한 사랑을 서로 고백합니다. 이러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제 다 성인들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 여자로 나눌 때 한 가지 요소를 주셨는데 그게 섹슈얼리티라는 거예요. 성적인 매력. 그래서 남자가 자기에게 맞는 여자를 만나면 쭉 끌려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쭉 끌려. 왜? 그게 코드가 만든 거죠. 일종의. 여기 다들 해보셨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특히 이제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사랑에 빠지고 두 번째 눈이 멀고 세 번째는 환상적인 관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거는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첫째 사랑에 빠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천장을 봐도 얼굴이 보이고 예. 그렇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니 뭐가 저렇게 좋은가 이해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사랑의 코드가 맞으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그 호르몬이 이렇게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1분밖에 안 지났는데 막 5시간이 지난 것 같고 그 금방 헤어졌는데 또 오고 싶고 막 그렇죠. 두 번째는요. 눈이 멀어요. 이때 특징은 깊은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상대편의 다른 점은 잘 안 보여요. 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 이래요. 남자들은 보통 시장 가는 걸 쇼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때는 여자가 쇼핑 가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요. 2시간, 3시간이고 여자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쇼핑돼요. 또 여자들이 운동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야구장 가자 그러면 기꺼이 쫓아가요. 가서 야구는 뭐 누가 치든지 누가 이기든지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눈이 멀어서 그 사람 이외에 다른 그 사람의 어떠한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보여요.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런 버릇이셔서,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기 언제 점이 있는 거 나 평생 못 봤는데, 그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랑이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는 거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 그걸 가르쳐 눈에 콩깍지씌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기쁘게 할까 해서 자기의 다른 점들은 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사랑의 속, 사랑의 환상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까도 얘기한 그런 서로 젠더의 다른 이성에 대한 그런 섹슈얼 성적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른 그러한 그 이성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에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한의문 단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곧이어서 결혼의 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본 게임들 시작하셨습니까? 결혼의 삶은 사랑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단계가 지나고 금방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갈등의 단계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그 여인을 온전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다른 책 잠언서 27장 15, 16절에 말하기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는 것과 같다. 무슨 소리입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아, 계속 이제 종알종알 그런데 그게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비 오는 날 지붕에 떨어지는 물처럼 일었으면 종알거리고 앉으면 종알거리고 어디 가면 종알거리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걸 그것을 잡는 거는 바람을 잡는 것과 기름을 잡는 것 같다. 불가하다는 불가하다는 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했나요? 이는 그의 기쁨의 시간이 끝나고 실망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꿈에서 깨어난 현실의 시간. 어느 날 갑자기 봄꽃불이 딱 벗겨진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못 본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기 어떻게 하면서 같은 공간에 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이 시간이 서로의 이제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왜 그러냐? 자기중심적이니까. 나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성으로 인한 것인데 나와 다르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죄성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것이 저 사람에게 보이면 나 중심적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뿐인데 그게 죄성이 거기에 가입을 하면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작동을 하냐면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게 작동을 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거를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도 똑같이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인데도 계속 평행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저랑 제가 우리 집 그 아일랜드에 가면 어디서 수술 하나 사다가 공기 정화한다고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딱 얹어놨어요. 근데 난 그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야. 왜? 저 사람은 이 이만한 그건데 아주 그냥 끝에다가 탁 나오고 에지에다가 나 지나갈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슬쩍 손으로 이렇게 쓱 안으로 밀어넣고 가요. 그래서 저쪽 갔다가 이렇게 오면 어느새 이게 또 끝에 와 있어. 이거를 원중에 둘이 줄당기게 하는 거예요. 밀고 또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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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예.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되면 탁 터지는 거예요. 뚜빗하죠. 근데 살아보세요. 이런 뚜빗한 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그게 그냥 아 이게 별거 아닌데 왜 싸울까? 내면에 들어가면 결국은 차이점이고 그 차이점 뒤에는 누가 웅크리고 있냐면 죄가 웅크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첫째는 이제 무감각해진다. 이 무감각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둘이 같은 공간에 살잖아요. 그러면 둘에 대해서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민낯을 보기 시작해. 그런 경우에는 네, 민낯만 보나요? 이제 그러다 보면 둘이 이제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앉아서 뭐 팝콘도 먹고 고기도 저녁에 먹고 이제 뭐 야참으로 이제 라면도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슬금슬금 살이 오르기 시작하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서로 이제 배들 때퉁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편하니까 이제 소위 즐겨 말하는 냉장고 바지도 입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뭐 모든 게 이제 행아웃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이제 다 노출이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에 그 아주 텐스하고 짜릿하고 그 뭔가 그 보고 싶어도 못 보고 하는 이런 그러한 안타까움이 서서히 없어져.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에도 꼭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시키고 싶은 건 제 아내도 그렇게 잘하지만 꼭 예의의 선을 넘지 마세요. 지킬 걸 지키세요. 여자도 자기의 선을 지키는 게 좋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결혼하면 남편한테 앞에서 방구 껴도 됩니까? 근데 그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요. 대부분의 여자도 방구 다 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아, 이제는 뭐 편안하다 이거죠. 뭐, 무감각하다라는. 그런데, 너무 제가 이야기한 건 오늘 우리 엄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너무 편안하면 안 돼요. 서로가. 왜냐면, 편안한 자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미완성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비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면 둘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살면서 서로의 차이점이 보이고 서로의 이제 문제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어요. 누구 자기중심. 예. 재성을 가진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길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아내는 아내의 길을 주장하고 남편은 남편의 길을 주장하니까
이게 항상 평행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둘 다 틀린 길이라는. 아내의 길도 틀린 길이고 남편의 길도 틀린 길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정에 정확한 이 그 기준점들이 생겨야 해요. 저도 아내랑 어떤 사소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답이 없어요. 왜? 자기는 자기 이야기하고 나는 내 이야기하고 하니까 서로 항상 평행으로 가요. 그럴 때는 타임아웃을 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 길이 나와요. 그러면 보면 그 안에 이런 부분은 내가 틀렸구나. 이런 부분은 내 아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정리를 해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은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그런데 내 생각이 이 부분도 당신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으면 알죠.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가정을 이루라 할 때는 길을 내시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싸움이 잦아지게 서로의 차이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제 밀어내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시작해요. 왜? 서로 잘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싸움을 하니까 서로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서로에 대해서 벽을 쌓기 시작을 해요. 서로에 대해서 벽을 쌓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의 두절이에요. 브레이크다운. 그럼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화는 그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대화가 막혀서는 여기 보면 미국에는 평균 결혼 기간이 7.2년입니다. 대부분의 결혼이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이 단계에 부딪히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우리 위의 부모님들은 이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왜? 그때는 사회가, 가정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들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이 아들을 쳐서 보내요. 죽어도 그 집 가서 귀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이혼을 하면 그거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치가 됩니다. 수치 문화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모들은 그저 남편한테 죽어 살고 또 자기를 포기하고 살고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삽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보다 개방적이잖아요. 또 적극적인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찾겠다는 내 삶을 찾겠다는 그러니까 뭘 하냐? 이혼을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이 단계에 모든 사람이 이 단계에 도달하는데 이 단계에서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성숙하게 그 바로 가정생활을 하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아니면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사는 삶.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면 이제 깨고 나가서 이혼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옵션. 그러니까 우리 위 때는 다 그렇게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이제 장소나 국민족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세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못 하겠다는.
왜? 아까도 뭐라고요? 죄성의 특징이 뭐예요? 나 중심, 나 중심.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 중심. 그래서 뭐 포기하고 사는 거 여러분 뭐 직간접적으로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혼하는 것도 직간접적으로 보셨을 거고, 이혼도 하면 그 삶이요. 이혼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왜 이혼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혼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아픔을 이미 그들은 다 경험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뭐 결혼한 뭐 어떤 사람이랑 힘들었는데 내가 써주고 나왔으니까 내가 자유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정말 팁 오브 아이스버그예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 지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에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 아픔, 또 슬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들 평생 지고 살아야 해요. 또 자식이 있으면 그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애가 여럿인데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애들을 이렇게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옵션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세 번째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고린도 13장 4절 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성숙한 사랑의 세 단계를 보면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서로의 신뢰의 가장 그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여러분 결혼은 한 팀이에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막 하다 보면 어떤 선수가 공을 쳤는데 똥볼을 쳤어. 골대를 향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엉뚱한 데를 써. 그러면 그 다음 선수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적대시하면 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팀으로 서로 이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품어야 해요. 둘이 한 팀이에요. 둘이 적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지만 둘이 하나가 될 때는 하나예요. 하나 한 팀이에요. 둘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야 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제가 한 5년 이상 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안에, 이건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제 안에 신뢰라고 하는 게 쑥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제 아내에 대한 신뢰가 쑥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그동안 5년 동안 살면서 아내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도 보고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신뢰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아내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팀이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사업 가운데 형성이 될 때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한 팀이다. 우리는 죽든 살든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 둘이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사고와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냥 신뢰하십시오 라고 해서 신뢰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두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하는 팀이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을 서로 인정해야 돼. 이게 참 쉬운 이야기인데 어려워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인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인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자신을 보면 내 안에 나 중심적인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밀어내죠. 그 사람을 여러분 삶 안에 받아들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받아들이지 여기에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밀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 저 사람은 나의 한 부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2절 사이에 보면 남자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곧 자신을 사랑합니다. 왜?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남편과 아내가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둘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랑하며 하나가 되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 그러니까 이 상대편을 여러분 심령 안에 받아들여야 해요. 이 받아들이는 것이 과정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죄성의 자아가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할 때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내면에 안에 있는 죄성의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르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람을 내 심령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안에 서로의 우리는 하나인데 서로의 차이점이 있구나. 서로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만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보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구나. 또 음식도 조금 좋아하는 게 다른 부분이 있구나. 또 일을 하는데 하는 방법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구나. 말을 하는데 남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야기할 때 절대 결론을 먼저 안 이야기해요. 여자분들은 그것도 되게 싫어해. 여자들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들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 남자는 근거를 먼저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고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달라요. 대화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해요. 저는 그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꿀꺽 삼킨다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그게 뭐냐면 뭐가 되게 쓴데 아니면 뭘 먹는데 이게 잘못 먹었는데 뭐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이럴 때 그냥 꿀꺽 삼켜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가슴 안에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슴도 넓어지시고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서로를 이제 존중하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시작은 서로의 차이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실질적으로 생각만 아니라 마음, 삶 안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둘이 서로 존경하는 관계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점. 아, 저 사람은 저렇지. 아, 이 남자들이 이런 부분이 있지. 저 사람은 이렇지. 아, 나는 이렇지. 예. 서로의 차이점들을 받아들이는. 오래 걸렸어요. 이거 옮기는데. 밀고 땡기고 오래 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가, 아이, 깨지든 뭐 하든, 뭐, 깨지고 깨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성숙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골은, 결혼의 골은 이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 잘하죠. 키를 버려라. 뒷문으로 가는 키를 버려라. 키가 있으면 자꾸 그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키를 버려버리세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때 여러분들의 골은 둘이 합쳐서 완성된 행복한 사랑의 은혜의 가정을 여러분은 만드신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옳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더불어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성숙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서로 달라도 서로 동의하지 않아도 서로 만족하지 않아도 서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헌신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의 헌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둘이 하나라고 믿을 때 한 팀이라고 믿을 때 서로 노력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나갈 때 같이 할 때 비로소 신뢰와 사랑 안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아내다. 아, 우리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간다 하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성숙한 단계를 도달하려면 성숙한 단계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또한 간절히 바라는 삶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갈등을 넘어서 성숙한 단계를 하려 합니까? 첫째,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더 좋은 방법 이야기해요. 저희 집에는 한 가지 자녀들하고 룰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큰아이가 지금 이제 35이고 둘째가 이제 30, 올해 90이니까 33이 됐는데, 이제 머리들이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사회 경험도 하고, 이제 자아도 자라가면서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냥 토 안 달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요새는 내가 하나 이야기하면 자기 이제 뭐 다섯 이야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야기하기가 이제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좋은 일이 있고 다 잘 되면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보면 걱정되는 일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하면 또 뭐 그럴까봐 이거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 룰을 만들었어요. 부모가 너희들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든지 물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줘. 또 너희가 부모에게 어떤 상황에 질문을 하면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몇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와 우리한테 물은 적 있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몇 번 물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게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도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자들은 특히 여자들보다 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내어놓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게
감추면 감출수록 자꾸 벽이 쌓이고 벽이 쌓이면 벽이 쌓일수록 자꾸 상대편을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아내가 가가지고 그냥 뭐 했어? 왜 그랬어? 어떻게 된 건데? 뭔데? 이러면 또 예, 예. 그리고 또 더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이런 룰을 정해놓고 딱 정색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묻는다.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둘이 그 자기의 그런 마음들을 같이 또 그럴 때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안에 같이 서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거기가 치유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성장하려면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요 세 가지를 좀 꼭 버려야 해요. 빈정되는 거.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어, 어, 어. 이 빈정되는 거 우리가 sarcas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버려야 돼요. 아이 내가 다 알고 있지. 뭐 안 봐도 훤하지. 요런 거 아주 들으면 오장육부가 이렇게 좀 꼬이는 이런 말들. 이게 이제 남자들이 주로 잘해요. 남자들이. 그러면 또 여자들이 잘하는 건 뭐냐? 여자들이 잘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핑계를 또 이렇게 대죠. 핑계를 대는데 어떻게 핑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도 그러면서 뭐 자기는 안 그랬나? 뭐 나만 그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또 물고 또 넘어가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아, 뭐 내가 이러는 거는 다 자기가 그랬으니까 나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돼. 또 여자가 잘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내가 무시함이라고 썼는데 원래는 그 silence treatment이죠. 여자들은 딱 틀어지면 또 문 딱 닫고 들어가가지고는 3일간 이야기를 안 해요. 밥도 차려줘요. 이맘때는 뭐 5일씩 이야기도 안 해요. 아, 이러면 또 입에서요, 냄새 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처음 와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 아니,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스컹크가 있고, 터러, 그러니까 그 거북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황이 특정하고 는 사람. 뭐 그냥 뭐 다다다다 다닌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절대 감추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 그 성격이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성격이니까. 예, 그래 아저 사람은 또저 지금 하는구나. 예, 그리고 일단 끝난 다음에 그 사람 우리가 다다다다 할 때는 그 사람은 피해줘야겠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가 해놓고는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좀 머쓱하고 좀 이제 자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 이야기를 차분하게 앉아서 해요. 두 번째 사람은 일이 딱 퍼지면 거북이처럼 목을 싹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withdraw 하는 거죠. 딱 이게 reserve에서 자기 안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괜찮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No, I'm fine. 그러나 실상은 fine 하냐면 절대 fine 하지 않아요. 안에서 이게 이제 simmering 하는 거죠. 뭉게 이제 피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떠한 작은 거라도 하나 푹 찔르면 이제 그때 확 바비링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예요.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성격이 그냥. 그러니까 부부가 그것을 알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로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줘. 거기에 또 같이 맞불 작전으로 막 나가면 그냥 대판 싸움 나는 거죠. 예. 그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성격이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예. 그러면 들어갔던 게 배가 고프면 슬금슬금 기억나요. 그러면 또 그때 이제 좀 잘 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또 이제 하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막 쏟아붓는 아내는 남편 보고 아이고 성격도 어떻게 거지 같아가지고 예, 이러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막 퍼부으면은 아이고 어떻게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집을 어떻게 세워요? 시혜가 명철이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할 줄 알면 남자도 내가 어느 분한테 그렇지만 남자 진짜 애 같아요. 자,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면 아유 정말 남자들 약간 보니까 합사는 것 같아. 자, 네. 벌써